유네스코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 2022 물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 온라인 교육 두 번째 파트 기후기술과 국제협력 파트를 맡은 녹색기술센터 김영주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 첫 번째 탄소중립과 글로벌 기술협력, 두 번째 글로벌 녹색기술협력의 핵심 도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 글로벌 기술협력의 신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 시사점을 통해서 본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탄소 중립과 글로벌 기술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탄소 중립 선언 현황입니다. 글로벌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화 전략화, 그리고 순환 경제의 실현, 활성화를 통해서 글로벌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독일은 2050년까지 90년 대비 80에서 95%를 감축하고, 미국은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80% 감축을 하고, 일본은 2014년 대비 온실가스를 80% 감축을 하려는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울러서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 목표를 세우고 5대 기본 방향 마련, 국가 전반의 녹색 전환을 위한 정책, 사회, 기술 혁신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국가들은 핵심 대응 전략을 제시한 바 있는데 에너지, 건축, 신재생, 청정화력, 수송, 에너지 효율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신규 프로그램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 금융사, 글로벌 구매사, 소비자가 탄소 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서 산업계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투자사, 금융사의 변화입니다. 노르웨이 연기금, 블랙락 등 대규모 투자사들이 기업들의 친환경, 녹색 비즈니스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글로벌 구매사들, 애플, 구글, BMW 등 이런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제품 생산, 그리고 본인 사업장들의 친환경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약속들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및 시민사회는 기업들의 탈화석 연료로의 전환을 위해서 많은 압력들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변해야 될 시점입니다. 선진국, 공공, 그리고 민간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중심의 현실은 여전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화석 에너지 의존도는 특히 비OECD 국가에 있어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개도국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기술, 그리고 친환경 기술의 개발, 그리고 이에 기반한 협력이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위기는 과학기술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UN Climate Speech, 그리고 파리 협약, 그리고 IPCC의 보고서들에 있어서는 기술 혁신은 기후 탄력적 개발의 중심이고, 그리고 기술 개발 및 이전은 중요하고, 기술 혁신 및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하는 중요성들이 글로벌 사회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글로벌 기후기술 협력의 핵심 도전사항입니다. 글로벌 기후기술 사업 개발은 기술, 정책, 재원을 포함하는 넓은 영역에서의 지식, 그리고 노하우를 가지고 장기간 공을 들여야 하는 지난한 과정을 포함합니다. 프로젝트 개발자, 재원 공급, 투자자,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은 각기 다른 뷰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야지 기후기술 사업 개발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지 니즈에 부합한 실증이 부족하다든지, 전문가 간의 협력이 부족하다든지,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네트워크가 취약하다든지 하는 다양한 장애 요인들을 통해서 이러한 기후기술 사업 개발들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장애 요인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본 강의에서는 4가지 추진 방향들을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 수요 분석 매칭 체계화, 두 번째는 기술 융복합 정책 재원의 연계, 세 번째는 사업 개발을 위한 이어달리기 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사업 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 글로벌 기술 협력의 신 패러다임입니다. 첫 번째 방향성은 개도국 수요 분석 그리고 매칭의 체계화가 되겠습니다. 국내 관계기관과의 체계적 협업을 통해서 진성 기술협력 수요 발굴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으로 개도국 개발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술, 사업 아이템들을 개도국에 들고 가서 일방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방적 흐름을 통해서 진행해왔던 이런 프로젝트 개발들은 개도국 형제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성공적이지 못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 그리고 재원기관, 그리고 NGO, 현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진성 기술협력 수요를 발굴하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진성 수요를 확보하고 사전조사, 심층 인터뷰들을 통해서 이런 수요들의 진성 수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진성 수요들이 기업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컨셉 노트화하고 프로젝트화되는 어프로치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방향성은 기술, 재원, 정책의 연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UN 기후변화 협약화의 기술 메커니즘의 공식적인 창구와의 협업을 하고 이를 통해서 체계적 기술 지원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술 지원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ODA 프로젝트, 국제금융기관과의 프로젝트, 그리고 탄소 시장을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진성 수요에 기반한 프로젝트 기획 그리고 기술 지원 프로젝트들은 지금 슬라이드에서 언급한 크게 3가지 방향의 프로젝트로 확장 발전될 수 있습니다. GCF, MDB로 대별되는 국제금융기관과의 프로젝트, 그리고 코이카, EDCF 등과의 협업을 통한 유무상 ODA 프로젝트, 그리고 탄소 시장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개발을 통해서 프로젝트 그리고 기술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로 확장, 발전시켜 나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본 강의에서 탄소 시장을 활용한 사업 개발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방글라데시 연안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염분 정수 기술 사업입니다. 원래 이 해당 기술에 대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MRV 방법론들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신규로 MRV 방법론들을 구축을 하고 UNFCCC의 등록을 통해서 이 해당 프로젝트가 확장,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새로 발굴되고 개발되는 기술 그리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러한 신규 방법론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개도국 환경에서 실증,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UN 기후변화 협약 기후기술 센터 앤 네트워크 CTCN의 기술 지원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 CTCN TA 사업을 통해서 이전에 없었던 신규 MRV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UNFCCC에 등록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식 등록된 CDM 사업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기술들이 개도국 환경에 확장, 발전될 수 있고, 아울러서 신규로 개발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러한 신규 MRV 방법론들을 개발하고 등록하고 활용함으로써 많은 개도국 기술 개발 그리고 개도국의 기술 확장 사업에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향성 세 번째, 이어달리기 체계 구축입니다. 수요 발굴부터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부기관 프로젝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증을 지원할 수 있는 ODA 프로그램도 존재하고 규모 확장을 지원할 수 있는 국내외 프로그램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개발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기후기술 협력 전주기를 통합적으로 조망해서 어느 단계에서 어느 재원들을 적절히 확보,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사전에 계획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4가지의 사례를 슬라이드에 제시를 하였는데 온두라스 녹색섬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16년, 17년에 수출입은행 KSP와 미주개발은행 공동 컨설팅 과제로서 수요 발굴을 하고 타당성 조사까지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받아서 현재 우리나라 산업부와 과기부의 융합 ODA로 실증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Climate Investment Fund를 연계하여 이전에 확보되었던 타당성 조사 결과를 가지고 규모 확장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울러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처럼 통합적 조망을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재원들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들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방향성 네 번째, 기후사업 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입니다. 기후사업 개발 및 실행을 위해서는 개도국 기술 수요, 정책, 제도, 지리 환경, 유망기술, 협력 네트워크 등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통합 지원 플랫폼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수요를 예측하고 공정을 최적화하고 경제성 및 환경사회 영향평가를 실행하고 사업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하는 이러한 다양한 과정들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공공 및 민간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의 질 제고, 퀄리티 제고가 훨씬 더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통해서 본 강의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핵심 내용은 기술, 정책, 시장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합적 접근에 기반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기술만 가지고, 재원만 가지고, 정부의 정책적 의지만 가지고 이런 기후 사업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기술, 재원, 정책의 융합 어프로치를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 협력, 그리고 지자체, 국제기구, NGO들과의 다양한 협업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고 아울러서 우리나라 기술들이 해외에 확장이 될 수 있고 우리 지식 기반의 기후기술 서비스 산업들이 육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NDC에서 아울러 강조를 하고 있는 해외 관축분의 확보도 일정 부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맡은
녹색기술센터 김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